7살 이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많구나. 7살이야. 그럼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중학생 중학생 여기 안 와요. 네, 저는 뭐 애들이 다 커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큰애가 33살이니까. 그래서 돈 벌어요. 돈 벌어야 끝나. 돈 안 벌고 계속 옆에 있으면 이제 그 노후가 사실 제일 불행한 노후는 자식의 밥벌이를 엄마가 대신하는 게 가장 불행한 노후죠. 독립해야 될 사람은 독립을 딱딱 해줘야 되는데 독립을 못하면 그것처럼 속 썩는 게 없는데, 근데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웠잖아요. 이제 큰아이가 33이고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27살,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또 20살.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막내를 41에 낳아서 누뜨기 40살에 낳아서 누뜨기를 낳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셋을 다 키워보니까 제 날짜 돼서 그 날짜에 맞는 자기 역할을 하는 애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를 키우고 못하는 애를 키우는 건 이거 완전히 뒤에 후차적인 문제고요. 20살이면 20살다운 생각과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30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30살짜리 아이인데 자존감은 뚝 떨어지고 되게 우울해. 그래서 직장 못 다녀. 사회생활 못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7살이에요. 키웠는데 막 고라미 템블 된 것 같은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 그게 공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적 때문에 오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이제 저도 되게 시골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충북 증평인데 중학교가 됐을 때는 사춘기를 격렬하게 겪었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증평이에요. 너무 싫어 증평. 막 어디 뭐 길 한 번 걸어가면 뭐 다소문 나고 지랄하고 정말 짜증나고 무슨 남자를 못 사겨.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남자 하나 사귀었거든 증평에서. 집안 망했다고 소문났었잖아. 뭐 그런 식인 거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증평이. 그래서 제가 증평을 떠나는 게 나의 목표였었고, 그래서 일기장에 보면 증평에 대한 온갖 험담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증평 뭐 읍장도 싫어. 뭐 읍장은 왜 욕했나 몰라. 교장 선생님 싫어. 우리 학교 교장 싫어. 뭐 맨날 이런 거 다 써놓고 그 고장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청주로 나가니까 완전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청주로 나갔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뭘 해결하느냐 하면 이제 자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애들이 빨리 크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밥 해먹고 학교를 다니는 거지. 우리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다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학교 가기, 학교 갔는데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결정하기, 반장 할래? 말래? 그런 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결정이라고요. 반장 할래? 말래? 성적은 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지가 공부하면 성과 내는 애인지 못 내는 애인지. 여러분도 다 알죠, 본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서울대 못 가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야. 15살 때 본인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집단 생활이잖아요. 60명 정도 우리가 한 반이었는데, 아니면 우리는 매남 북죽 송향 금연이었어요. 8개 반이야. 그럼 거의 이제 500명 중에서 500명 중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하면 잘할지를 알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 나는 음악으로는 내가 상위 0.1%야. 음악으로는. 리더십으로도 0.1%야. 내가 반장하겠다고 그래서 안 찍을 애는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15살만 돼도. 자기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는 나로 스스로 키워갈 수 있게끔 자유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제 말이 다 이해가실 거예요. 15살에 네가 알아낸 너는 누구니라고 애한테 물어봐야 돼요. 애들이 다 알아요 벌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어떤 사람인지가 부정당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저는 15살, 16살 때,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나는 반장은 나한테 되게 쉬워. 그냥 손들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애들이 나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다 찍어야 돼. 그러니 찍게 만들어. 왜냐, 인간성이 좋아갖고 가서 뭐 사주고 뭐 예뻐해주고 막 친한 척해주고 너무 잘하고, 이미 키도 제가 2키였어도 난 중학교 3학년 때 167이었거든요. 등발도 있고. 애들이 봤을 때 이제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연대장 중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련했던 거 알아? 교련한 세대 손 들어봐요. 교련.
결혼한 새 나이 많어. 이거 이렇게 이상한 거 들고 막 충성 이런 거 하고 날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연대장, 중대장 이런 거 했었거든요.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두 번째는 나는 음악을 잘해서 발로 긁어도 청주대학교 정도 들어가. 근데 빡세게 하면 서울로 대학 갈 수 있어. 대충 고등학교 1학년은 모를 것 같으세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지지받는 사람이야 부모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하는 사람이야가 그때 자녀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음악한다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돈 문제. 서울로 레슨 받으러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너는 음악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냥 청주에서 학교 나와서 사범대학 나와서 학교 선생을 하라. 여기서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학교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70대 이상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가 직접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학교 선생님이 내 성품에 안 만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들이대서 우리 엄마를 설명을 했어요. 나는 엄마 성격이 엄청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나는 학교 선생님을 못해. 학교 선생님 하는 애 내 데려다 줄까 엄마? 그리고 내 친구 데려갔어요. 얘처럼 생기네. 얘처럼 모범생이네. 이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 난 못해. 난 날라리라고 엄마. 나는 못 있어. 증평에도 못 있고 청주도 못 있고 서울 가야 되고 약간 날라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라는 걸 설득하는데 뭐가 걸려요? 돈이 걸리죠. 우리 엄마가 대주주잖아요. 나한테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16년간 17년간 투자했으며 앞으로 나의 투자를 맡을 사람이라 투자자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인 우리 엄마를 설득하기를 대학교 1학년만 보내주면 2학년 때부터는 내가 벌어서 다니겠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결국 믿었겠어요. 근데 뭐 하도 이제 쪼르니까 서울로 대학으로 온 거죠. 이렇게 꿈이 계속 수정됐어요, 저는. 자, 그래서 서울로 딱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20살의 김미경은 여러분도 20살 때 기억해 보세요. 20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대학 학과가 나의 미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대학 학과가 나는 한 10,000개 되는 줄 알았어요. 1,000개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몇십 개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대학 학과가? 근데 세상에 나와보는 직업이 뭐예요? 제 직업이 종류가 10,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그 60, 70개에 끼워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반드시 내 꿈으로 삼아야 된다는 매우 권위적이고 매우 목표지향적이고 매우 단시간적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25 이전에 자기 꿈대로 산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모가 개입하면 그 꿈대로 사는 확률은 더 떨어진다. 부모가 개입을 안 하면 애들이 훨씬 나은 거 아시죠? 그럼 요즘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어요? 1900 몇 년도? 83년. 70년도? 83년. 80년대? 70년대? 자, 이제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막내가 지금 나랑 40살 차이가 난다고요. 40살 동안 웹 1.0, 2.0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웹 3.0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웹 3.0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면은 그냥 다 온라인으로 공부했고요. 영어건 일어건 몽땅 다 인터내셔널 모든 랭귀지를 다 그냥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다 할 줄 알고요. 정말 학교에 그런 애들이 천지예요. 어학자라는 애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공부를 할 때 디스코드에 접속해서 친구들끼리 하루 종일 24시간 디스코드를 틀어놓고 그렇다고 걔랑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켜놔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거기 있어? 이런 거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지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 그래서 피지컬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뭐가 돼보고 싶어요? 라고 꿈을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같지 않아요. 걔네는 국영수로 꿈을 이루는 세대가 아니고 더 많은 과목과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꿈을 이뤄가고 직업을 택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대. 건드려봤자 다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대학 들어가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 하면은 공부요. 난 대학 때 놀 게 너무 많은 거야. 서울을 왔더니 일단 나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제일 시티한 거는 나이트클럽이었고요. 이태원 가서 살았잖아. 두 번째 좋아한 거는 제가 여자친구는 별로 없고 남자친구가 90%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심취한 게 당구예요. 그리고 사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내가 150까지 엄청 짜게 쳤었는데 당구에 미치고 학생 운동에 미치고 막 이러면서 대학교 4년 내내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그 문화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20대는 대부분 어떠냐면 여기 지금 이제 20대 분들 많을 텐데 20대에서 30대는 뭘 만드는 거냐면 저 좀 따라해보세요. 구슬을 만들어. 내 꿈에 구슬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엮을 수가 없어요. 엮을 수가 없어. 근데 구슬을 막 만들어야 돼. 그럼 구슬이 뭐예요? 뭐 어디 가서 배운 거, 경험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데 봐요. 대학 때도 꿈이 정해지지 않죠. 물론 20대도 꿈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고 성적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그냥 직장을 갈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게 남자 사귀는 거, 여자 사귀는 걸 한 20년간 탐색하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결혼에 적합한 남자인가, 나는 아빠로서 괜찮은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를 충분히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그걸 확인할 기회는 안 주죠. 그걸 테스트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습 과정이라 이론으로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 100살까지 가져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집 가져야지. 그 다음에 뭐 가족을 가져야지. 그죠? 집, 가정,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뭐 경제적인 안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언제 결정하는지 아세요? 가장 어설픈 20대 때 가장 중요한 결정 다 해버린다. 내 보기에 애는 50에 나와야 돼. 왜 이렇게 잘 키워? 내가 어른이 되거든.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한 생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근데 우리 25살에는 저도 못 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 어땠어요? 그 남자분들은 그 여자분들 다 똑같이 부모 집에서 중학교 때부터 썼던 방에서 거기서 직장 다니다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은 덜커덕 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알고 했나 여러분 정말 결혼이 내 보기에 가장 벤처예요. 아주 위험해. 늘 얘기하죠. 결혼이 창업이라고 했죠. 대주 결혼했어요? 대주주 2명이 만났는데 상태 현찮아. 뭐 30대에 별로 가진 거 없어. 근데 뭐 서로 알아볼 기회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직 안 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 때부터 밥 먹고 커서 30살이 되면요. 30살부터 커야 60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키워달라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30살 때. 근데 둘이서 서로 뭐 키울 처지는 아니고 서로 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결혼했는데 남자들은 막 비참해진다. 결혼하자마자 막 300만 원 찍어였다가 갑자기 5만 원만 찍어대지. 남자들 용돈을 내가 알아봤거든. 그렇게 5만 원이 많아. 너무 불쌍하지 않아? 어떻게 자기 3살짜리 애보다 덜 써 그래 돈을? 그러니까 무슨 남자들은 아끼려고 결혼해요? 불쌍해 죽겠어. 자, 결혼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결혼한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 결혼은 누구 결혼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건 내가 택한 거죠. 그리고 둘이 동시에 택했지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결혼을 택했잖아요. 근데 이 결혼은 누구 결혼? 이거 내 결혼이죠. 내 입장에서 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결혼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교집합을 이룬 결혼이에요. 자,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결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계속 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요. 동시에 둘한테 다 그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봤었어요. 옛날에. 몰라요. 제가 이 남자 믿고 결혼했는데 되게 잘 들어가요.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 만나보세요. 제가 이 남자 믿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진짜 시댁이 이렇게 가난할 줄 몰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나 혼자 애 낳은 것도 아니고 뭐 나 혼자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독사님.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요. 나 진짜 너무너무 원망스럽고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자주 하는 말이고 자주 들리는 말인데 이 말이 맞아요? 아니요. 자 봐요. 이 결혼이 그 남자 결혼인데 내가 들어가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이 말 해도 돼요. 내가 이 결혼 왜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남자가 약속한 대로 하는 것도 없고요. 나는 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차려진 밥상에 내가 결혼을 끼어들었냐고요. 이 결혼 네 결혼이라고. 맞아.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정신 상태로 결혼하는 게 계속 그래요. 결혼이. 원래 모든 결혼은 내 맘대로 되는 결혼이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 결혼은 결혼식 날이 최고 클라이막스야. 그 다음 날부터 다 이거야.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인 줄 알는데. 자, 이 결혼이 내 결혼이야? 자, 근데 봤어요? 봐요? 결혼을 딱 했더니만 이 내 결혼이야? 잘 봐요. 그랬더니 사실 여러분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그 남자도 지가 직장생활해서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자존감 상하는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다음날 회사를 못 갈 정도로 되게 힘든 사람이고 인간관계에서 외골수적인 성향을 보일지 저도 33살까지 몰랐다. 이건 어쩔 건데요. 여러분 산다는 건 모르는 나를 계속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속인 게 아니야. 여보 나 직장 못 다니겠어. 너무 힘들거든. 나 있잖아 정말 나 좀 문제가 있나 봐. 난 좀 이렇게 인간관계에 되게 취약하거든. 되게 상처받으면 너무 오래가고 얼굴에 너무나 드러나고 난 되게 유들유들하지가 않냐. 그래서 직장생활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직장을 관두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이 결혼이 누구 결혼? 내 결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결혼. 근데 내 결혼하는 문제가 생겼어. 어머 웬일이니 얘가 지가 온다 그래서 내가 안 보려고 그랬더니 그 뭐야 바톤 터치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되게 달라요. 내 결혼이잖아. 그럼 빨리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 내가 벌어야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물어봐야죠. 그래? 그럼 직업을 바꾸고 싶어? 그럼 다시 공부해서 당신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직장은 못 다니겠고? 오케이. 그럼 한의대 가. 내가 벌어서 될게? 오케이?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는 32살인 여자가 결혼 생활은 아침마당처럼 하려고 그런다? 아침마당 60대, 70대 할머니들처럼 하려고 그래요. 다 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고. 자, 제가 저 역시도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결혼이란 뭐냐면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갈 데 없어. 모르나? 갈 데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영국 여행 한 달 갔다 오면 뭐야? 도루비집이요? 여러분 제주도 한 달 살기 갔다 오면 뭐야? 도루비집이요? 가봐라. 그대로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이 결혼은 내 결혼이야. 내가 봤더니 어때? 돈은 되게 없어. 시댁 엄청 가난해. 시댁 엄청 가난해. 그리고 우리 남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돈 버는 실력이 딱 한 달에 200만 원 모자르게 벌어요. 평생. 딱 한 달에 2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늘 그게 모자른 아주 공무원.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러기 위해서 뭐 자기개발을 통해서 뭘 으쌰으쌰 이런 거 못해요. 왜냐면 성품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건 남녀 차이 아니고 성격 차이고 성품 차이예요. 이게 달라요. 지금 여러분 여기 부부가 다 들어오셨는데 딱 두 분을 모셔다가 요 앞에다가 판매사원비 1을 주면서 당장 팔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남녀 차이가 아니고 성품 차이예요. 누군가는 되게 잘 팔아요. 누군가는 죽어도 못 팔아요. 자, 이게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 드러나. 그래서 30대 여자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 애 키우느냐고 그렇긴 한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꼭 그 남자가 해낼 것 같거든. 계속 기다린다? 해낼 거야. 막 기다려, 30대.
근데 약간씩 아리까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의심가는 사건이 막 생기기 시작해 몇 번. 큰일 났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나 그러면 완전히 독박인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막 불안해.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나설 수도 없어. 애가 둘이니까 막 배는 이만하고 나설 수도 없고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이 쌓여가고 막 서럽고 내가 이걸 왜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여자들 애 낳으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요 여자들 임신하면 잘해줘야 돼. 엄청 취약해져요. 이별이 끌고 어디 갈 데가 없거든.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나는지 몰라. 거기다 애 둘 있어봐. 그도 배 안에 있을 때가 하늘이 얼마나 좋아. 2살, 4살 죽지. 2살, 4살, 1살, 3살 막 그러면 막 화장실도 못 가는 거 알아요? 문을 막 열고 싸야 돼. 문 열어놓고 알죠? 3살짜리는 저 밖에다 놓고 1살짜리는 무릎 밖에 놓고 문 열어놓고 싸야지 맨날 엄마 여기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러고 지나다가 그냥 남편이 밤에 딱 들어왔더니 이 남자는 별로 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남자가 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불안해 죽겠지. 그리고 30대가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딱 되면 드디어 알아. 텄어. 끝났다. 내가 나가야 돼.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저는요 서로가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라고 다 잘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NKY에는 남자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15%나 남자 학생이니까 무려 10,000명이 넘는 남자 학생들이 30대, 40대, 50대 분들이 공부를 해요. 그 중에 한 공무원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도 자기 결혼이 막 꽃길인 줄 알고 결혼했지. 부인이랑 맞벌이 하는데 서로 주말 부부를 해요. 아이를 남편이 키워요. 두 아이를. 공무원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뛰고 막 열이 뛰고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한 달에 용돈을 5만 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이 그냥 5만 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용돈을 5만 원을 써요. 모든 걸 다 아이한테 갖다 줘요. 근데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물론 공무원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면서 40대, 50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분이 한 46살쯤 됐는데 결혼해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애만 키우면서 30대가 지나갔대요. 지금 40대 중반쯤 됐는데 또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깝게 내가 이러다가 55세가 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이분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부부들이 계시면은 집에 가서 무릎을 맞대고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살고 싶은지. 여러분 결혼은 저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삶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 결혼을 한 번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남자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잖아. 우리도 여기서 살다 여기다 죽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가능해야 결혼이지. 이게 무슨 잠깐 5년만 있다 가는 거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참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겠다. 자, 근데 우리 남편은 자꾸 자요. 잠을 너무 많이 자. 그렇게 자서 언제 돈을 버냐? 그리고 잠을 줄여서 잠이랑 돈이랑 바꿔야 되는 거 아시나요? 원래 시간이랑 돈이에요. 그래서 잠이랑 돈이랑 바꿔야 되는데 잠을 포기하지 않아. 계속 자야 돼. 근데 저는 어때? 저는 잠을 포기하면서 무엇인가 이뤄나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나가고 이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연애할 때 몰랐는데 성품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나한테 투자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 이게 되게 웃기는데 저희 남편은 벌써 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알아? 뭐냐면 저 같은 프리랜서로 살지 않으니까 별명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상은 안 써요. 훌륭하죠. 그래갖고 애들이 10만 원 이상짜리를 사야 될 때는 반드시 나한테 와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니까. 근데 자, 같은 직장을 계속 다녀요. 자, 봐요. 저는
30대부터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고요. 엄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60이 됐어요. 자,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과 나와 지금의 저희 남편과 나와 비슷한 정도, 달라진 정도가 어떨까? 결혼했을 때가, 처음 결혼했을 때가 우리 둘은 가장 비슷했어요. 60이 된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러면 한 집안에 살아도 나의 꿈과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60대에 행복하게 사는 거 알아요? 근데 또 많은 부부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60대에 자기가 원하는 상대로 살자고 끌고 가요. 그 한 남자는 부인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랬잖아. 저기 설악산으로 전화 가지고 왜 설악산을 왜 끌고 가고 지랄려? 응? 남자는 설악산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부인은 어떤지 아세요? 평생 학교 선생님을 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뭐 계속 방학, 집 방학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왜 해외에서 1년 살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 남편은 뭐야? 직장 다니면서 해외를 너무 출장을 자주 다녔대. 이 남자는 비행기 타기 싫어서 설악산 가고 부인은 비행기 타고 싶어서 싱가포르 가고 싶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부부가 사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에요. 오랫동안 살다 보면 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똑같이 테니스를 치자 그러냐고. 무슨 부부가 동호회요? 동호회는 동호회고 부부는 부부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몸이 다르잖아요. 부부는 몸이 다른 거예요. 한 몸 아니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냥 두 몸이요. 근데 몸이 다르면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고 싶은 것, 몸 안에서 일어나는 꿈과 소망이 다르거든요. 이거 인정해줘야 진짜 부부죠. 부모도 똑같죠. 몸이 다르면 내 자식이랑 나랑은 꿈이 달라요. 제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거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진짜 가족이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평생 이루고 싶은 게 의사였기 때문에 너는 의사를 해. 이거 폭력이죠. 그 지가 하면 돼요. 뭐든지. 어차피 100살 살아서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 있는 어머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애는 죽으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엄마들 다 그러잖아요. 애 낳으면 바로 그래서 맘카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응? 딴 여자들 어떻게 감시하려고.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평생 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뭐 그래요. 그럼 다 좀 올려봐. 그리고 우리 애가 지금 돈인데요. 우리 애가 아직 못 걸어요. 그러면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파리바게트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뭐 하나 감시하는 거. 여러분 저기 애 학교 보내고 그 파리바게트 가는 게 자존감 제일 낮아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 아들보다 잘난 아들들은 항상 늘 100명이 존재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월급 가져. 여러분 남편의 월급 중에서 몇 %를 자녀 교육에 써야 될까? 자, 기업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기업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전체 집안의 총 예산과 집안에서 이거저거 그 고정비용 쓰고 남는 돈과 교육비는 사람에 대한 투자잖아요. 투자.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뭔가 제품을 만들어 기르지만 집안에서는 뭘 길러요? 사람을 기르는 게 최고의 제품이죠. 집안에서는. 그럼 집안에 길러야 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 애까지. 아 왜 둘이요? 애들까지 다 합쳐야지. 여러분은 안 커도 돼요? 아, 4명. 여러분 죽었어요? 아니? 사람 아니야? 4명. 밥만 먹으면 돼요? 4명. 35살짜리 어떻게 밥만 먹고 가만히 있어요? 살만치지. 4명. 4명이죠? 5명이죠? 그럼 예산을 똑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왜 남편 5만 원 주고 애들한테 다 쏟아붓냐고? 그 남자는 안 커도 돼요? 진짜 돈 벌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인데. 제 친구 중에서는요, 둘 다 맞벌이 하거든요. 아이들을 둘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 어땠는지 아세요? 두 부부가 하나는 고위공무원이고 하나는 영어 선생님인데 뼈가 부서지게 일해갖고 모든 돈을 애들한테 영국 유학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1억 5천이 들어요. 인당.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도 절도 없이 거지가 됐어요. 애들이. 문제는 애들이 대학원까지만 다니면 좋은데 지랄하고 대학원을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나중에 내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아들한테 써서 보냈어요. 엑셀 파일도 같이 보냈어요. 너한테 들어간다고 중학교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대학원 가지 마라. 근데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 대학원을 안 가면 우리 집쪽은 대학원을 안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 친구 둘은요 집이 없어요. 얼마 전에 팔아서 마지막 학비를 줬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집이 집안 전체 예산 중 거의 30에서 50%까지 자녀 교육에 쓰는지 알아요? 큰일 나. 그냥 10% 정도. 그리고 막 어떤 분은 제가 맞벌이해서 집에서 애들을 안 받아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나 봐요. 아니요 원래 못하네요. 아무 상관없어 맞벌이랑. 무슨 애 맞벌이랑 관계없어요. 공부를 뭐 세트로 해요? 둘이 앉아서? 뭐 공부가 엄마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해줘요? 지 혼자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요 지가 좋아서 하면 밤을 새서라도 하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자 그러니까요 전체 집안 예산 중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한 100%로 돈을 친다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20%는 반드시 절약하셔야 되고요. 그죠? 저축하셔야 되고요. 집안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30% 이상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죠? 그죠? 의식주 비용 현재를 책임지는 비용이 30% 이상 나올 거고요. 15% 정도 갖고 4명이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냐? 100살 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내년에 60이라 그랬잖아요. 요번에 김난도 교수님이 쓴 2030 트렌드 책에 보면은 100살에 70만 시간이 된대요. 100살까지 사람이 살면 70만 시간. 70만 시간을 24시간이라는 시대로 딱 맞춰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60살은 몇 시인지 아세요? 오후 2시 40분이 60이야. 아직도 멀었어. 12시 되려면. 12시 되면 100살인 건데. 그럼 여러분 같이 30대 40대는 몇 시일까? 여러분 점심도 안 먹었어. 점심도 안 먹은 사람이 나이 40대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너무 빡세게 살았다.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이미 40대가 자꾸만 노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40대가 써보지도 않고 50대 60대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써보지도 않고 벌써 70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45세 남자가 얼마나 노후를 걱정하는지 알아요? 50대나 걱정이야. 무슨 자꾸 70대를 걱정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좋겠다. 대학 가면은 막 미팅도 해야지. 뭐 대학 가면은 뭐 배낭여행도 가야지. 막 20대가 기대됐기 때문에 10대를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30대가 되면 어때요? 아, 내가 오피스 때 혼자 하나 얻어갖고 나 혼자 가서 살아야지. 독립을 꿈꾸고,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고,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걸 꿈꾸고, 나는 멋진 여자로 그냥 한 38살까지 결혼 안 하고 막 멋지게 혼자 살 거야. 막 상상을 해. 여러분, 30대가 기대되니까 20대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내 10년 후가 기대되지 않으면 그 나이를 열심히 안 살아요. 40대가 기대돼야 30대 열심히 살고요. 50대가 기대가 돼야 40대 열심히 살아요. 근데 40대의 기운을 잃었다는 건 내 50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퇴로 퉁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50대 은퇴를 해요. 은퇴 못. 저희 세대 남자들만 하더라도 27, 8에 결혼했기 때문에 60쯤 돼서 은퇴할 수 있어요. 왜냐? 애들이 30살이 돼서. 여러분들 다 35, 6, 7에 결혼했지 요새나. 그럼 그때가 한 살이야. 애가 25, 30이 되면 언제 돼야 돼요? 67세죠. 그래서 여러분 40대는 절대 은퇴 못해요. 그때부터 다시 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10년 후를 가슴 뛰게 생각하고 꿈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내 결혼 안에서 내가 살고 싶은 형태를 만들려고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던 거죠. 방법이 없어요. 애 키우려면 시간이 너무 안 나서 그냥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5년 됐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 왜 했대요? 집을 나가고 싶어서요. 네, 내가 외국에 가면서 몇 번 경험해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여자 나이 잘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 나이 됐는지. 근데 동양 여자들이 되게 젊어 보이잖아. 그래갖고 나이를 묻지도 않는 데다가 되게 젊게 봐.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래서 5년 전에부터 사실 영어 공부 되게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음악 듣고 노글 읽고 싶지. 여러분 원래 공부라는 게 다 되게 고행이고 공부가 되게 빡세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해요. 근데 5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것 치고는 되게 잘하게 됐어요.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65세가 되면 저희 남편은 색소폰 전용 카페를 차려서 사람들 가르치고 티칭하고 이러면서 차려서 그걸 하겠다고 한 10여 년 전부터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특하죠? 그냥 뭐 계속 자진 않았어요. 자다 깨서 색소폰을 불 거예요. 깼어. 천만다행인데. 근데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나랑 술을 마시자 그래서 내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나한테 술 마시자고 하는 건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심각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또 내가 뭔가 얘기가 이렇게 끝나고 갔더니 제가 색소폰 전용 카페를 차리려고 그러는데 한 1억 5천 정도만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뭐 지금 빌려주면 80에 무슨 수로 받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빌려달라는 건데 자기 꿈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색소폰 전용 카페를 이제 2년 후에 차릴 건데 은퇴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도 좋고 그냥 파워포인트도 좋고 나한테 IR을 해라. 그럼 내가 VC로서 투자할지 말지 하는데 대신 지분은 내가 30%는 확보를 하겠다. 당연히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막 줘요? 여러분 돈은 자녀한테 줄 때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 이 돈의 목표와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말래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제 막 장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해왔어요. 근데 투자는 안 해요. 너무 빡세지. 왜냐하면 잘 봐요. 우리 남편은 평생 직장 다녔어요. 자, 회사에서 회사를 다녔으니까 회사의 기획 파트에 있었으니까 기획만 잘해. 뭔지 알아? 그 사업 계획서로는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 돈은 누가 버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큰 회사 전체에서 부분으로만 30년 있어서 부분이 전체가 되는 게 창업이거든요.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부분 갖고 전체를 만드는 걸 30년을 해서 귀신인데 나는 돈 만드는 게 귀신인데 그 사람은 돈까지 가는데 5만 년이 걸리게 생겼어. 아무래도 그냥 내가 고용하고 월급을 줘야지 도로 월급쟁이가 돼야지 창업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당신은 창업자는 안 되고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 이거 4개를 다 해주고 운영만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세요. 창업은 안 되시겠네요. 그때는 무슨 색소폰 전용 카페 프랜차이즈가 없디야. 그만 해야 되는데 그걸 어쩌지? 다시 봤거든요.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기획까지는 좋아요. 개발이 없어요. 개발이 무슨 뜻이냐면 내 프랜차이즈 이 색소폰 전용 카페가 오프라인에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오씨 여기 생겼네 하는데 몇 명이나 오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내 것으로 오게 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온라인에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블류라고 그러잖아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하려고 해도 자기 혼자 열심히 불어대기만 했지 본인이 브랜딩이 하나도 안 됐어요. 브랜딩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무슨 수로 찾아오냐고. 아마 임직원 일동 3명만 계속 있고 팔이 날리다가 금방 망하고 생기고 월세만 날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자 그러면 여보 디지털에서 먼저 시작합시다. 올해부터. 자 디지털 빌딩 먼저 세우고 여기서 시작. 당신 브랜딩 먼저 해. 그러고 나서 기획했어.
그러면 디지털 기획을 해. 그 다음에 개발. 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어디 갖다 넣을지 해. 그러면 티칭은 어떻게 할지, 돈은 어디서 받을지, 네이버로 예약해서 받을지, 예약할 수 있는 모든 두고 다 몽땅 되는 시간서부터 다 몽땅이니까 싹 다 연구해. 오케이? 디지털 사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싹 다 공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하나 세팅했어. 자, 그러면 사스 프로그램 도입하면은 월 얼마만, 한 5%만, 2%만 수익금에서 매출해서 저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으니까 다 갖다가 그거 연구 개발해서 갖다가 세팅해.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름 정하고 브랜딩 시작해. 그래서 디지털에서 만난 사람 그냥 티칭해. 오프라인 가게가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월 500을 벌면 오프라인 가게 차린다 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옛날 아저씨처럼 뭐 자꾸 지하를 새로 넣고 반지하 새로 넣어서 거기다 이상한 조명 달고 너무 올드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오래 다니면요, 자기 직장 오래 다녔던 그 시점에 창업이 머리가 멈춰 있어요. 내가 제발 그랬더니 요번에 막 그거 짜주면서 당신은 그런 거 나 어떻게 하냐? 왜 몰라? 근데 희망은 있다고 말했어요. 왜 희망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한 가지 디깅이라고 해요. 디깅, 드립하는 거. 내가 너무 좋아서 드립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그걸로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요새 하나만 드립할 수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로.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게 앞으로 미래에 열릴 웹3 세상에서는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플랫폼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간을 둘로 나눠 쓰십시오. 하나는 현재에 살고, 그러니까 한 70%는 현재에 사세요. 근데 30%는 미래를 사세요.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가 뭐예요? 공부가 미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하면 그건 어디 뭘 사는 거야?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갖다 저축을 많이 해놔. 그럼 가보면 미래에 저축한 게 빵빵하겠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 아마 너무 잘하시네. 저희 남편은 색소폰 전용 카페를 하겠죠. 이거 되게 하시잖아. 이거 깜짝 놀랐어. 돈을 잘 벌면서. 돈을 못 벌면,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못 벌면 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지잖아요. 자기 마지막에 망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걸 하고 살겠죠. 하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될 거고요. 아, NK와요 학교로 입학을 시킬까? 그래야겠어. 자, 근데 많은 남자들이 회사를 다니는 게 본인이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회사 생활이랑 공부랑 다르거든요. 저는 아마 5년 후쯤에 되면은 저는 미국에 가 있겠네요. 5년 후가 아니고 곧 갈 것 같아요. 한 1, 2년 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나가겠죠. 그래서 한 3개월 있고 또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렇게 재밌게 살고 이런 걸 되게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플랜을 짜셔야 돼요. 결혼 후에 플랜이 자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어리고 같이 크셔야 돼요. 더불어서 자녀에 대해서 꼭 생각할 거 하나는 있습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20살까지 키워야 될 게 뭘까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정말 자존감 이상이 없어요.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만 주면 지가 알아서 탁 하지 할 거 많아요. 먹고 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뭐 자존감 깎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하죠. 응? 계속 성적순으로 따지기 시작하고, 또 막 공부 잘하는 거 하나만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 얘기할 거 왜 여러분이 공부를 하라니까 왜 안 해요? 아니 2년만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갈 수 있죠? 빡시게. 왜 안 가? 느낌이 오지 못 갈 거라는. 그 머리 아니잖아. 근데 왜 여러분 아이는 그 머리일 거라는 착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사는 재능이 한 10,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암기 잘하는 게 그 재능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재능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다른 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산업사회에서 대량으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제도를 택했을 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잘했던 거는 나는 음악 그리고 나는 귀로 들으면은요 금방 악보로 금방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근데 여러분 음악 어려운 애들은 막 아유 많을 걸 음악 어려워했던 사람들 막 헷갈리고 들으면은 장촌지 단촌지 막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이상한 귀가 많더라고. 못하지. 절대 안 못해요? 듣자마자 이게 장촌지 단촌지 어떤 음기 썼는지 귀신같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노래방 가면 너무 불편해요. 막 남 틀리는 거 듣느냐고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했던 게 뭐냐면 나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읽은 걸 내 몸을 통과해서 그걸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걸 어렸을 때도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미경아 그거 너 오늘 사회책 그거 읽었지? 읽은 거 갖고 애들한테 발표해봐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럼 내가 애들을 되게 쉽게 이해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런 재능이 나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재능을 성적으로 내요 안 내요? 못 내죠. 이게 무슨 성적으로 내요? 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말대답 한다고. 정말 말대답 꼬박꼬박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성적이 언제 누구가 내느냐. 이 성적은 부모만 낼 수 있는 거 아세요?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어떤 재능을 보이건 우리 막내 딸내미 학교에 별명이 엄마이네가 있어요. 얼마나 살갑고 남을 잘 배려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체육복 바지를 안 가져왔어? 그러면 옆에 가서 딱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걔 갖다 입혀. 그래서 걔 별명이 엄마거든요. 걔 정말 훌륭한 애가 되겠어요 나중에. 안 보여요? 근데 걔가 학교에서 성적은 꼴찌예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인정하고 내 딸 점수는 내가 준다. 함부로 매기지 마라. 이게 있어야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존감으로. 근데 너는 왜 그러냐? 집에서도 막 얘를 구박하잖아요. 그럼 어떤 데서 얘 그렇다고 때린다고 성적 올라가요. 여러분도 맞고 성적 못 올렸죠 여러분도. 아니, 자기 생각을 하라고.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IQ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 되냐 그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왜 그러면 못 돼요. 음악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춤 잘 추는 것도 재능이고 암기 잘하는 거 재능이라고요. 여러분 재능이 없어서 지금 딴 길로 가고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애한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만하라고 이제.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자존감 있게 대해주면 걔는 그 길로 가서 되게 잘 살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게 콜라보 해갖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때도 말대답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혼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대표적인 대한민국 나는 귀명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 잘하는 거 명창, 잘 들어주는 사람을 귀명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귀명창이라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 미경아 학교에서 재밌었어? 맨날 물어봐요. 재밌었어. 얼마나 봐. 여러분 어때? 아버지들이 애들 얘기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 얘기를 2시간, 3시간씩 들어요. 그것도 엄청 재밌어요. 그랬어? 재밌게 들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피아노학원 하다가 강사 되겠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은 우리 남편. 못하게. 제일 찬성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 야 너 우리 남편 말 듣지 마. 너 나쁜 놈이야. 너 하지 말라 그랬지 항상. 그 남편은. 야, 원래 이 세상 모든 남편은 아버지가 남자의 비밀 하나 알려줄게. 이 세상 모든 남자는 지 밥밖에 관심 없는 게 마누라한테. 너가 강의하고 늦게 들어오면 집 앞 안 해놓을까봐 지랄하는 거 아니야? 말 듣지 마. 그리고 이제 그놈은 너랑 결혼해서 산지 몇 년 안 돼서 널 잘 몰라. 안 그러냐? 우리 미경이 아버지가 낳았잖아. 아버지가 키웠잖아. 내가 너 잘 알아. 넌 어렸을 때부터 말을 얼마나 잘했나 몰라. 운동회 갔다 오면 거대로 3시간을 말이야 너는. 네 언니 말아 그전에 싸가지 없어서 5분 말하고 들어가고 너 아버지가 봤을 때 너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야. 솔직하게. 미경아 너 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정말로요. 아버지 안 했으면 내가 강의를 시작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 아버지는 내 강사로에 본인의 지분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매번 돈을 가져가셨죠. 올해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 평생 최고의 응원 단장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내 응원단장이었네. 근데 뭐냐면 왜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응원단장이 안 돼주지? 그러네. 그러면은 이 남자 내가 결혼했을 때 상태보다 훨씬 50배 괜찮은 남자 될 텐데 왜 안 키워주고 자꾸 서로 5만 원 주고 뺏어먹고 왜 자꾸 기죽이고 의무만 강조하고 애 잘 키워야 된다 애 학원비만 대오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럼 왜 그러지? 왜 안 키우지? 이 여자 26살 때 되게 괜찮은데 왜 안 키우지? 왜 응원단장이 안 되지? 여러분 집안에요 응원단장이 있으면 애들 학비가 들들어요.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집안에 있는 돈 50%애 학비를 쓰고 남편 하나도 응원해주지 않고 아내 응원해주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소비적이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유아교육장 오셨잖아요.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잘 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적이 아니다. 여러분 성적과 교육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고 자존감인데 그건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그게 가장 투자가 적게 드는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게 밑에 깔려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셔서 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인데 그냥 본인을 애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나이에서 원래 요새 20살 빼야 된대요. 생물학적으로는 10살, 꿈으로는 20살 빼래요. 그러니까 저는 60이니까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요새 다들 60대가 50대 같잖아요. 그죠? 네. 생물학적으로는 50대,